자, 오장 디펜스 들어가겠습니다.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MBN골드의 최현덕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장중 속보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사실 이게 오늘이 이제 만우절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가 나오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선고 기일은 일단 발표된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수급에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코스피는 일단은 상승폭을 조금 어제 한 3일 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좀 반등을 시키는 것 같은데, 자, 요 시장 판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에서부터. 네, 일단 뭐 환율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데 뭐 환율도 일단 출발에는 뭐 강보합 정도 흐름을 보였다가 현재 뭐 이 영향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4원 정도 내려앉으면서 다시 1,470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국내 증시도 뭐 수급에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은 이어지고 있고 뭐 어제 이어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지수는 오늘의 이제 고점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일단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거친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버텼던 어제도 조금이라도 버텼던 뭐 지수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던 그런 종목군들의 반등도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일단 공매도가 멈춰 있는 종목 중에서 뭐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도 대거 반등한다든지 네. 또 하나그룹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그룹 같은 종목군들이 대거 뭐 반등하는 것을 보면 어저께까지 눌렸던 심리가 일부는 좀 풀려가고 있다. 거기에 이제 내일 발표되는 재료들이 과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압박을 줄 것이냐 정도가 뭐 거의 마지막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불확실성의 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현지 시간 2일, 4월 2일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 돼서 내일 넘어가는 수요일 새벽 4시 일 거로 맞나요? 이제 목요일 새벽에 되겠죠. 목요일 내일 새벽, 지나고 목요일 새벽인가? 나서. 맞아요. 감기약 때문에 헷갈립니다. 뭐 하여튼 그 부분인데 국내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이 탄핵 이슈죠. 네.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만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기다렸던 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는 네. 사실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 악재도 무서워합니다만은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어떤 것도 결론이 안 나는 게 가장 무서운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비난도 좀 최근에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지금 결론이 계속 좀 미뤄지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던 건데 지금 그 이제 탄핵 선고일 보도가 나오자마자 지금 그 화면을 좀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 환율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이제 1,500원 선 목전이다. 네. 이런 의학을 줬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원달러 환율은 정고점 돌파까지 1,500원 돌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달러 인덱스는 내려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관세로 인한 어떤 그런 그 강달러보다는 우리 원달러 환율, 우리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원달러는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화면은 DXY 달러 인덱스 네, 그 원달러인데요. 분봉입니다. 분봉. 네. 네.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확 급락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시장도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네. 어떤 것이 결론 난다는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환율이 내려온 거고. 불확실성이 해소. 그다음에 지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이 파란색이 코스닥이고 이 빨간색이 코스피인데.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이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확 더 올라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지면서 반등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국 국내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이 빨간색이 지금 외국인 코스닥 수급인데 외국인도 장중에 매도로 나서다가 결국 이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매수 전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국내 시장의 리스크가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주는 저는 그러니까 관세란 리스크도 있고 국내 정치 리스크가 있는데 이번 주는 아마 제가 볼 땐 이 정치 리스크 해소에 더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빨리 해소가 되냐 아니면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 골든타임으로 좀 보시고 오히려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관세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협상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반면에서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은 최악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일 밤이 지나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면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는 시장도 이제 그에 대한 정책을 좀 마련해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그런 시장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응하는 그런 관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기업들 위주로 올라갈 건 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시장으로 치면 내일까지도 기회 시장을 좀 보시고 네. 지금 그런 리스크가 풀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의 해소, 이게 오늘 뭐 포인트라면 포인트겠네요. 미국의 관세가 됐던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가 됐던 사실 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고 연못에 껴있으면 시야가 불투명한데 뭔가 보이면은 저를 갈지 아니면 피할 건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섹터로 내려가서 오늘은 뭐 동시다발이란다. 대부분이 다 반등해요. 네. 그러면은 그중에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 뭐 하나그룹이 뉴스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뭐 상법 개정안도 거부했는데 거기서 뭐 거부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 대주주 입장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하나의 대주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김승현 회장에서 아랫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슈가 있는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대량의 유상증자가 과연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시장을 의심했더니 이제 김승현 회장의 지분을 나눠주면서 새 아들만으로도 지분만으로도 하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뭐 하나의 급등, 하나그룹 뭐 전반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뭐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을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이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방산이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조선방산은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상반기, 뭐 길어진다면 올해 내내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을 리드하는 어떤 힘이 둔화될 가능성은 좀 제가 보기엔 낮지 않나. 그래서 이들 종목은 여전히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것. 지금이 좋은 가격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판단이 다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저가 HBM이 됐든 뭐 고가 HBM이 됐든 뭐 전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 TSMC가 대만의 라인을 깔아서 1.4나노, 1.8나노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시설을 만들어서 2028년 정도까지 뭐 만드는 그런 계획이 추진 중이고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도 지금 2나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인들을 뭐 점검하는 그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반도체도 여전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화, 이 포트폴리오나 순수하게 기업의 어떤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뭐 국가 미래 산업이라든지 다 동일성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승계냐 세습이냐 그 단어의 차이에 따라서는 반시장적일 수도 있고 뭐 그걸 다 눌러버리고 그냥 막 수급으로 막 재료로 막 올리면은 주주들은 해피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간 연속되고 지속성을 갖느냐의 의문이잖아요. 좀 민감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그냥 나온 것만 보면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계속 이제 좀 주가 누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의심이 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이 승계를 좀 하면서 그런 의심이 좀 풀렸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결국에는 상속세 좀 줄이려고 주가 좀 일부러 좀 뺐다가 결국에는 상계 끝났으니까 이제 주가 올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이제 뭐
솔직히 이제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의심이 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풀리는 부분이니까는 하나도 이제 좀 어떤 주가 탄력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 그룹주 중에서도 이제 하나가 제일 많이 올랐던 거고요.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못 갔던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이 하나 그룹지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보면은 이제 유증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3.6조나 유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제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11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지금 유럽 생산 거점에 6.3조가 들어가고요. R&D 1.6조, 인프라 2.3조, 그다음에 항공 방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인기까지 해서 1조 등 해가지고 그런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그런 어떤 시장의 의심을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소통을 좀 하면서 이런 걸 네.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선하고 방산 쪽은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관세 어떤 이런 그 시대에 있어서 그 관세 무풍지대 불릴 만큼 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관세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 구체화돼서 어떤 시장의 리스크는 어떤 좀 감소를 좀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아무리 못해도 이번 연도 내내 아마 트럼프 관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 이 관세 때문에 시장이 계속 휘청거릴 텐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조선 방산이고 그 조선 방산에 둘 다 똑같이 모여서 갖고 있는 게 이제 하나 그룹입니다. 뭐 하나 네. 오션부터 하나 아에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등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좀 본다면은 저는 이런 좀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 최근에 워낙에 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은 일단 전고점까지 또 탄력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아마 어떤 섹터보다도 훨씬 강할 겁니다. 아마 시장 내내 그렇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조선 방산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조선 방산의 핵심이 하나 그룹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또 관세 얘기로 좀 넘어가서 불확실성은 거쳐지겠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상치 못한 범주, 우리한테 어떤 것일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리고 또 그 행정부의 이 발언들이 하루가 다르게 좀 약간씩 달라요. 어떨 때는 유연성을 띈다고 했다가 모두 다를 또 해당했다가 또 웃으면서 또 바꿨다가 뭡니까? 네, 일단 그게 가장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시그널을 줬으면 그러면 관세가 이 정도 나오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고 그러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가가 명확한 판단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보고서마다 이랬을 때 얼마, 저랬을 때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시장의 지금 밸류에이션 계산 자체가 뭐 PB로는 확실하게 지금 0.8배 내려왔기 때문에 매력적이긴 한데 네. PR 기준에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일 뭐 그 발표를 해서 이제 우리 목요일날 알게 될 텐데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관세 20% 확정. 네. 뭐 이렇게 하면 각 나라별로 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줄어들고 늘어나는 그런 게 생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어떤 애매한 그런 기준 없이 뭐 또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얘기들이 흘러나오다가 매일매일 또 말이 바뀌면 이와 관련돼서는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뭐 보편관세 15%든 아니면 각국의 뭐 어느 정도의 그 환율을 뭐 품목별로 제시한다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악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네. 과연 그게 나오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관세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그 뭐 궁극적으로는 뭐 각국의 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거기에 이제 소비 지표나 이런 지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들을 왕왕 쓰잖아요. 네. 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뭐 금값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온스당 지금 3,140달러. 우리 3,000달러 넘어가네 만에가 며칠 전이었는데 3,140달러. 거기에 또 이제 뭐 구리 가격도 들썩였죠. 오늘 아침에는 러시아를 향해서 또 제재하니까 WTI 유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원자재들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 우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뭐 관세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잡힐 줄 알았던 그런 물가가 관세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관세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당연히 또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우려감이 있던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되게 안 좋게 나온 건 아닌데 뭐 소비나 이런 쪽을 본다 하더라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초반에는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선구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이 소비자 기대 심리가 확 낮아져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만약에 트럼프가 말하는 이런 관세가 어떤 그 주요 국가들과 협상 없이 네.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에 있어서 이거는 협상용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컸는데 지금은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주요 국가들과 협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관세가 됐을 때 어떤 뭐 GDP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빠질 것이다,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내일 밤 지나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줘야 뭐 대응도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그 아까 김종인 의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화된 게 안 나오고 이번에도 좀 뭐 약간 좀 두리뭉술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큰 그림만 딱 나온다 한다면은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3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그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한 달 미룬 거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런 구체적인 사항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화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보시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말도 못하게 빠져 있거든요. 네네네.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도. 뭐 퍽함당이 52주 신저가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일 동안 그냥 다 뭐 밑으로 다 내려버렸으니까. 근데 그 정도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시장의 투심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그런 그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민감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여쭤볼 수는 없어요. 네. 일단은 현재 밝혀진 바는 4월 4일 금요일 날 이 국내 정치 변수에 대한 예고는 나왔습니다. 탄핵 선고 예고. 네. 탄핵 선고 맞죠? 네, 결정 예고. 네. 말 한마디 11시에 이제 선고를 정한 거죠. 그죠. 네. 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니까. 자, 이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 이거 사실 펀더멘탈은 없어요. 다들 아시지만, 그리고 자중하라고 얘기하지만 시세는 글로 쏠리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와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면은 그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 이 정책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요걸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일단 그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이제 이 판단이 길어지면서 네. 소위 이제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잠룡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대선이 조기화됐을 때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미지수입니다. 특히 뭐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책 분선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더더욱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 뭐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뭐 3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을 이미 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 분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양쪽이 모두 공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우리도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여타국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첨단 산업의 보조금을 살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그 큰일을 당하신 이 산불 관련된 그런 뭐 지원은 당연히 돼야 하는 것이지만 추경이 지금 뭐 10조지만
사실 되게 금액은 작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이건 뭐 민주당 쪽에서도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네. 만약에 대선이 확정된다면 뭐 대선일은 5월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정책적으로 아마도 그런 쪽에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네.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국내에 이제 공장이나 R&D를 지었을 때 받는 보조금 같은 것들을 늘릴 가능성이 네. 저는 뭐 양쪽 누가 되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좀 방점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정이라고 분명히 전제해드렸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변화 없이 그냥 지속된다면은 네.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뭐 정책 대응이 조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빨라질까? 부분이 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게 좀 네. 빨리 사라지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냐 이 문제일 것 같고 결국엔 어떤 결론이 나던 간에 이제 그 어떤 정책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다시 수장이 돌아온다면은 그동안 이제 좀 공석이다 보니까 어떤 이 산업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좀 적절을 못했던 부분이 있죠. 아마 그런 부분들의 어떤 또 정책 강도가 좀 강해지겠죠. 네. 그러니까는 어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이제 그 우리의 대통령이 뭐 새롭게 나오냐 아니면 뭐 계속 있냐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책 문제에 있어서 좀 강도가 높아지면서 네. 뭐 최근에 좀 그 말이 많았던 뭐 원전이라든가 아. 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네. 어느 쪽으로 결론 난다 하더라도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냥 빨리만 좀 결론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네.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음 주 이야기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오늘 또 주다 아니면 뭐 5월이다 네. 별의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날짜가 확정된 거니까는 네. 저는 이번 주만 지나면은 어쨌든 정치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지나면은 뭐 우리 시장에 지금 진짜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정말 역사적으로 큰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어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회복된다 한다면은 우리의 회복 속도는 더 빠를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너무나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 네. 우리가 거기서 좀 기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낙폭 과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리고 네. 또 모든 재료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떨어져 있으니까 한순간에 뒤집는 거는 이 투자의 심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투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센티멘트라는 영어도 많이 쓰지만 자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면은 가장 돋보이게 조금 빠르게 회복될 만한 그런 섹터 혹시 보이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낙폭과대주 쪽에서 일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이런 쪽은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시원스럽게 나오기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요.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최현덕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조선방산 쪽이 밀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었다가 오늘도 또 반등을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있는 쪽이란 말이죠. 네. 자, 이런 쪽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최근 뭐 바이오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미 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겉으로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정책의 방향 같은 것들은 실제로 만약에 정말로 선거가 있다면 2달밖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게 이미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뭐 2차 전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어떤 정책 그 모멘텀을 부여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런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식상한 정책, 또 뻔한 정책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디테일을 강조할 수 있는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네. 뭐 오늘 아침에 또 이게 모든 거에 덮여버리는 큰 이슈가 있으면 작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 샘 알트만의 그 오픈 AI 투자 금액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군요. 유치한 금액 보니까. 네. 거기는 좀 달려가고 있다. 이 정도인데 혹시 최현덕 매니저는 오장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기업은 또 어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에 우리의 국내적인 정치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다만 관세 리스크는 이제 내일 내일 지나고 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번 연도 내내 갈 수 있는 게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그만큼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지금 그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또 중소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좀 수혜 강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지금 정치 리스크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 만큼 오늘과 내일 모레는 제가 볼 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기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업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 또 기대해보면서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오보장 디펜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종희 기사님.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맨날 네. 똑같지만. 근데 핵심은 저는 뭐 한 가지라고 종목은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 두 가지는 네. 연초부터 움직였던 뭐 조선방산 뭐 피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최근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반도체 둘 다 필요한데 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무조건 좋은 가격에 잡아야 되니 뭐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목요일이 위기의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관세? 것처럼 트럼프 관세 정책이 정말로 4월 2일 날 확정이 돼서 네.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내부에서도 뭔가 반대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생각보다 이제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혼선이 또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기본 가정은 저도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120% 동의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하루하루 뒤집히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월 3일 우리 기준으로 4월 3일이 위기의 정점이 아닐 수 있으니 이걸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네. 좀 여유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 있다면 너무 한 번에 다 쓰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나봐야 내일 또 나오니까 일단 오늘 오후장 디펜스는 큰 변동이 없으면 요대로 조금 이어가고 내일은 또 내일대로 전략을 세우도록 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